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폭우에 어떻게 피해는 없으신 거죠?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없으시니까 나오셨어요.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네, 오늘도 또 비가 오네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부터 연휴인데 또 이렇게 시간 내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한 3개월 동안 하니까 힘드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여러분들 3개월 동안 투자한 어떤 시간에 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들 좀 열심히들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시겠지만 저희 우리 과정이 여러분들 마케팅비라든가 이 실습비를 쓸 수 있도록 50만 원씩 개인 어떻게 보면 바우처, 그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 지급이 된 거랑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잘 쓰고 계세요? 제가 다른 데랑 다르게 모르겠어요. 센터장한테 많이 얘기를 해서 좀 관리 쪽에서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하여튼 개별적으로 쓰는 것까지도 다 인정해 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대신에 그러니까 대행업체들이 힘들 거예요. 그죠? 개인적으로 썼던 것들을 다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거꾸로 피드백을 해줘야 되니까 힘들 텐데 하여튼 열심히 쓰십시오. 제일 지금 제 생각이 그래요. 제 생각에 제일 많이 써야 되는 데가 마케팅비 같아요. 그죠? 예를 들면 디지털 쪽 입점 관련된 거니까 광고라든가 이런 거를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하셔야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SNS 마케팅 대행 업체들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사기꾼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원가는 한 5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50만 원, 100만 원. 그러니까 광고비를 진짜 쓰는 거 5만 원인데 나머지 키워드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대행해주는 조건으로 50만 원, 100만 원을 받는 게 평균이에요. 저도 지금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제 블로그를 보고도 제 블로그는 거의 상위 1% 안에 1%? 그렇지 1%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블로그를 보면서 자기들이 광고를 해주면 이 키워드로 광고를 해주면 2주간은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데 몇십만 원 내놔라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냥 포스팅만 해도 1페이지에 올라가 있거든요. 제 블로그에서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냥 영업하듯이 하는 대행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교육과정을 배우시면서 거꾸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능력을 좀 갖추셔서 컨설팅은 안 하시더라도 적어도 내 거라도 내 블로그나 내 페이스북이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관리를 해서 소정의 그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만약 그런 거에 대해서 이 교육에서 좀 모자르다 싶으면 멘토링을 통해서 그 멘토들한테도 그래요. 그리고 지금 멘토 없으니까 얘기 드리지만 멘토들한테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야 돼요. 이건 해주라고. 그래서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인생 상담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9월 아마 초까지 저희 과정이 진행이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피치를 올려가지고. 근데 피치를 올리려고 그러는데 2시가 시작인데 반도 안 왔습니다. 여튼 나오신 분들 열심히 좀 해주시고 또 팀 멘토링 활동할 때도 좀 이런 분위기를 제 말을 좀 전해서 좀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과정이 맨날 한 10분, 15분에 시작하니까 조금씩 늦게 오시나 봐요. 그죠? 저 봐. 그러니까 먼저 오신 분들한테 좋은 노하우 같은 거를 좀 전달해 드려야지 빨리빨리 오실 텐데. 제가 오늘 맡은 과목은 여기 나온 것처럼 해외 쇼핑몰 입점. 그러니까 입점 첫 번째가 판매자 등록이거든요. 판매자
가상계좌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저번 주 제가 와서 강의했던 거는 가상계좌 등록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 쇼피 이런 해외 글로벌 이커머스는 그 지역마다 그 이커머스에서 해당 지역의 이커머스에서 돈이 벌리면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은행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아마존 미국에서 만약에 내가 판매가 일어나면 아마존 미국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줘야 되고, 쇼피 싱가포르에서 돈이 벌리면 싱가포르 계정이 있는 은행이 있어야지만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가상계좌가 필요하다. 가상계좌는 전 세계 어느 지역이라도 거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게 페이오니아였죠. 그렇죠? 페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미국, 싱가포르, 호주, 아니면 일본 이렇게 따로따로 다 그 계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 이커머스에 들어가셔서 이커머스가 있다면 그 해당 지역의 페이오니아 계정을 먼저 만드시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였고요. 자, 그거 만드는 동영상까지 여러분들한테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만들려고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됐고, 오늘은 이제 그 아마존하고 그럼 이베이에 된다. 아마존하고 쇼피 판매자 등록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들만 이것도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저희 그 파워포인트 이 교육 자료에 보면 아주 화면을 하나하나씩 다 캡처해 놨기 때문에 요것만 보고 하시면 충분히 하시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중요한 얘기 먼저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제가 멘토링 팀을 3팀을 지금 맡고 있는데 이 3팀도 마찬가지예요. 이 글로벌 셀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어떻게 아이템을 찾느냐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아이템을 찾아낼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금 진행을 하고, 이거는 쇼피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이베이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템을 찾아야 될까? 이런 우리나라처럼 한마디로 얘기해서 남의 제품 떼어다 파는 그런 사람들 말고, 그러니까 남의 제품을 떼어다 팔 거면 쇼피나 아마존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계속 경쟁 시장에서 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나만 좀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경쟁이 좀 약한 그런 시장에 내가 들어가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이커머스가 맞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일단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잘 들리? 야.
들리죠? 네. 이건 제가 나중에 메모장은 따로 카톡이나 이런 쪽에다 올려드릴게요. 자, 일단 아이템 소싱이라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경쟁적으로 팔 수 있는 제품들은 일단 제외하고 얘기 드릴게요. 그것도 하나의 소싱 방법이긴 하지만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자,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그쵸? 내가 만든 상품이 아니고, 남의 상품이지만, 어떤 특정한, 뭐 이베이면 이베이, 아마존이면 아마존, 쇼피면 쇼피, 라자다면 라자다, 알리바바는 알리바바. 어디든지 간에 내가 처음으로, 기존에 안 팔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처음으로 올리는 그런 어떤 게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아예 내가 내 제품을 만들어서 생전 처음으로 해당 지역의 이커머스에 올리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많아요? 그쪽부터 하게. 거꾸로 여쭤야지. 제조 손 들어주세요. 이분들은 빼고 할게요. 이분들은 빼고 할게요. 그거 따로 설명드리면 되죠? 우리 팀이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조는 아닌데, 남의 제품을 갖다가 판매하려면 어떻게 상품을 골라야 되고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상권 이퀄 뭐라 그러죠? 키워드. 상권 이퀄 키워드. 그렇죠, 키워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예를 들면 내가 떡볶이집을 차리려고 해요. 떡볶이를 팔고 싶어. 그러면 한 군데에서밖에 오픈 못하죠. 그죠? 아니 두 군데에서도 오픈할 수 있지.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죠? 그리고 몸이 힘들어서 그렇죠. 그죠? 근데 이 온라인 쇼핑몰은 두 군데, 세 군데에서 오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피곤하진 않아요. 어쩌면 돈을 근데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똑같아요. 강남 지역에다가 가게를 하나 1층에 내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니면 주택가에다가 가게를 하나 내는 게 돈이 더 적게 들어가요? 너무 쉬운 걸 물어보고 대답을 안 하네. 나를 뭘로 보고, 그죠? 당연히 주택으로 하는 게 낫겠죠? 그죠? 거기가 당연히 자리값도 싸고, 그리고 다들 광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도 약하고,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떤 키워드가 비싸고 입점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키워드예요. 이제 자리는 알겠어. 그죠?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키워드가 자리라고 얘기해요. 온라인에서. 그러면 어떤 자리가 비싼 자리고 어떤 자리가 싼 자리예요? 네? 위가 비싸. 어떤 자리가? 맨 맨 위인데 맨 위가 비싸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아져요. 자, 일단 키워드가 자리라는 걸 알고 있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키워드가 자리예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입점을 했을 때 팔리려면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먼저 메뉴를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메뉴가 이런 거 맛있어요라고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존이나 뭐 이베이나 쇼피나 아니면 이 쇼핑몰에서는 그런 어떤 홍보, 그러니까 고객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내 제품에 대해서 인식을 하려면 제일 처음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제일 처음에 보여야 돼요. 그렇죠? 내 제품이 보여야 돼요. 근데 이 인터넷상의 화면이라는 거는 뭐 노트북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인터넷상에 어떤 제품을 올려놓으면
내 제품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안 보인다는 거는 왜 안 보일까요? 어떤 이제 시장은 아시죠? 이제 지역, 상권, 시장 이건 키워드예요, 그죠? 이 키워드인데 이 키워드 어떤 키워드를 눌렀을 때 내 제품이 보이고 안 보이는 건 뭘 가지고 따지는 걸까요? 내 제품이 예를 들면 어떤 키워드를 쳤을 때 내 제품이 보여, 쉽게 보여. 근데 어떤 키워드는 쳤을 때 내가 제품을 올렸을 때 안 보여. 어떨 때 안 보이고 어떨 때 보일까? 키워드가 경쟁이 세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그 제품 어떤 셀러가 판매자가 제품을 등록을 할 때 해당 키워드를 많이 쓰면은 많이 쓴 셀러들이 있으면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적게 써야지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죠? 이거 되게 쉬운 건데 되게 어렵게 얘기하고 계시네. 그죠? 네, 되게 어렵게 얘기해. 근데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서야 돼. 네. 그럼 결론은 무슨 얘기예요? 해당 키워드로 제품을 등록한 제품들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적으면 돈을 안 들이고도 내 제품이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 나는 돈을 쓰고 싶다, 안 쓰고 싶다. 안 쓰고 싶으면 지금 제 전략이 정확한 전략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딜레마죠. 대신에 그렇게 돈을 안 쓰는 시장은, 키워드는 어때요? 어떨 때는 시장이 되게 작고 그런 시장에 들어가면 매출이 발생이 안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시장은 되게 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제품의 수가 얼마 안 된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따봉이죠, 진짜. 예. 뿌리 뚝뚝 떨어지는 시장이겠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강남역은 왜 좋아요? 사람이 많아서. 그렇죠.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쇼피나 인터넷상에서 어떤 키워드에 사람이 많은 거는 뭐와 비교될 수 있어요? 뭐와 비교될 수 있어요? 검색량. 그렇죠. 검색량. 그 키워드를 얼마나 고객들이 많이 검색을 하냐. 검색량이에요. 자, 그리고 반대로 경쟁 제품이 많고 적은 건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강남역에 사람은 100명이나 있는데 떡볶이집이 100개야. 근데 주택가는 사람이 10명이 다니는데 떡볶이집이 하나야. 어디 들어가야 돼? 훨씬 주택가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떡볶이집이 하나, 두 개밖에 없는데 사람이 한 명도 안 다녀. 그럼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그건 안 되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품이 있는 분들은 내 걸 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제품이 없고 내가 이 세상 만물에 있는 모든 거를 팔 수 있는 조건이다. 남의 상품을 해당 이커머스에 바로 등록해서 잘 팔릴 수 있는 걸 찾아서 등록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게 뭐냐면 해당 키워드가 검색량은 많으면서 뭐가 적어야 돼? 경쟁 제품이 적으면 그게 제일 좋은 시장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거를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는 어디서 뒤져보는지 이거를? 네이버는 어디서 뒤져봐요? 네이버 키워드 도구로 뒤져보시면 나와요. 아시겠죠? 이게 유료 프로그램이라고 봐도 될 만큼 정확하게 나와요. 검색량부터 시작해서 그 검색량을 거기서 찾고 그리고 그 제품의 경쟁 제품이 얼마나 있는지 어디서 봐요? 네,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서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 두 가지로 비교해서 결국 경쟁 지수를 찾는 건데 그 경쟁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색량이 많고 검색량 나누기 경쟁 제품으로 하면 되겠죠. 그게 높으면 좋아요, 낮으면 좋아요.
경쟁 제품 검색량 나누기 검색 제품. 검색량 나누기 검색 제품. 이게 높으면 좋아요, 낮으면 좋아요? 조금만 이제 어려운 산수가 들어가면, 그렇죠. 그럼 쉽게 더 쉽게. 검색량은 10,000개고 경쟁 제품은 100개야. 그러면 이거는 경쟁 지수가 얼마? 10,000 나누기 100이니까 100이죠. 그죠? 자, 검색량은 10,000인데 경쟁 제품은 10이야. 그럼 경쟁 지수가 얼마야? 1000이죠. 그럼 1000이 좋은 거야? 100이 좋은 거야? 1000. 그렇지.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예를 들면 검색량을 분모로 해서 나눴을 때는, 그렇죠. 경쟁 제품으로 해서 나눴을 때는 당연히 작은 게 좋고.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이거를 지금처럼 그런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제품은 네이버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다 나와. 네이버 도구, 키워드 도구에서 여기에서 검색하면 다 나와요. 광고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이 네이버 광고 들어가시는 건 아시죠? 이거 한번 보여드렸죠? 야, 다른 데서 강의했을 거야. 아니라고 생각을. 여하튼 이게 광고 시스템이라고요. 네이버 광고로 들어가셔서 네이버 아이디로 회원가입하는 데는 한 5초도 안 걸릴 거예요. 회원가입하시면 꼭 광고를 안 하더라도 광고 시스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이 광고 시스템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광고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서 도구, 그 다음 내려보시면 키워드 도구.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제품이나 아니면 어떤 내용들을 여기다 쳐보는 거예요. 한국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 예를 들면 요즘에 제가 스칸디아모스라고 제품 이렇게 강의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스칸디아모스 이거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연관 키워드까지 쭉 뽑아줘요. 저게 뭐냐면 시장을 보시라는 거야. 관련된 시장들을. 그럼 지금 스칸디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점점 올라가네. 어떤 특정한 단어죠. 스칸디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이 요즘 많죠. 모바일은 16,400이고 PC는 4,400건 월간 검색수 나오고, 저 정도면 되게 시장이 괜찮은 시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시장에 경쟁 제품 어디 가서 봐요? 네이버 쇼핑에서 보시면 돼요. 가장 편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거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유료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유료 프로그램도 많고, 또 이게 이제 마케팅 도구들이죠, 다. 자, 지금 보면 스칸디아모스라고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하니까 한 33,900개 정도 나오죠. 이거와 검색량과의 차이를 계속 보시면 어떤 시장이 좋다 감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죠. 그렇죠. 그 검색량은 많고 그리고 경쟁 제품이 적은 시장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그 단어와 연관된 제품들을 소싱하면 그게 아이템 소싱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가서 찾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조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내 제품을 팔아야 되니까. 근데 제조가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제품을 내가 갖다 팔겠다. 아니면 또 내가 어떤 특정한 제품을 지정을 해서 OEM으로 생산을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신경 쓸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만 검색해서 시장의 경쟁이 적고 그리고 검색이 많이 된 그러니까 시장이 큰 시장이죠. 그런 시장을 찾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유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거의 다 있어요. 유료 프로그램들은 지역별로. 예를 들면 이제 아마존 유료 프로그램인데 혹시 분석하고 싶은 시장 있으신 분? 우리 팀 말고 이 컨설팅 팀 말고 자 나는 이런 시장에 한번 제품이 어떤지 확인해 보고 싶다. 어디 말해봐. 뭐야? 아, 너 하나만. 에센셜 오일인데요. 예? 에센셜 오일입니다. 에센셜 네. 오일. 아, 나 영어 잘 못하네. ESS예요? 에센셜이면? 네, 그러니까 예. 아로마 천연 아로마. 네, 뭐라고요? 천연 아로마라고 쓰셔도 되고요. 천연 아로마. 알겠습니다. 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천연 아로마. 내추럴 아로마. 그렇지. 자, 이런 시장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영어랑 얘네들이 쓰는 영어랑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내추럴 아로마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관심 가졌던 그 키워드를 쳐보니까 이거 봐.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단어는 외국인들은 안 쓸 수도 있어요. 이거 검색이 하나도 안 된다는 소리야. 한 달 동안. 그럼 시장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시장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키워드로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사 단어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에센셜 나오네. 나오는데 얘는 27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에센셜 오일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샌다. 에센셜 오일이라는 거는 되게 높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에센셜 오일이 경쟁 제품이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해봐요. 이게 만약에 100만 개, 1000만 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시장은 들어갈 수는 있지만 들어가서 노출이 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이런 거는 초보 셀러들이라든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안 맞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런 거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유료 프로그램들은 좋은 게 이 위에다가 검색 조건을 달아주면 되죠. 여기다가 예를 들면 프로덕트 경쟁 제품은 뭐 한 500개 이하 있는 시장 찾아보자.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500개 이하. 그리고 키워드 서치 볼륨은 한 뭐 얼마 정도 서치가 되면은 좀 여러분들 마음에 맞을 것 같아요. 10만 개, 20만 개는 당연히 좋겠지만 또 경쟁 제품 500개 이하로 지금 세팅을 했잖아요. 이게 너무 그 검색이 많이 되는 시장은 당연히 경쟁 제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게 적정하게 보면 좋은데 욕심을 부리지 말고 뭐 이런 말씀 좀 뭐하지만 강남역에서 초보들이 장사하면 다 망해요.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 네, 거기는 타짜들만 있습니다. 그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은 시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으니까. 예를 들면 뭐 한 몇 번? 3천. 예, 좋습니다. 그러면 3,000번에서 5,000번까지 검색되는 그런 시장에서 500개 이하를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눌러보면 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야, 이런 게 두 개밖에 없네. 너무 욕심을 부렸네. 네.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지금 이거예요. 에센셜이 나오는데 이런 단어를 쓰는 그 시장,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볼까요? 이거 혹시 브랜드인가? 브랜드면 안 돼요. 브랜드면 안 되고. 브랜드가 다 다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시장은 이 키워드로 해서 들어가면 247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검색은 2, 3천 개 되니까 시장은 존재하는 거죠. 그럼 이런 거를 어디서 만들까? 아니면 이런 걸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급받을까? 하고 집어넣으면 이런 제품은 쉽게 팔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 그 매출도 웬만큼은 보장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팔리는지 한번 볼까요? 이 시장 같은 경우에 아까 그 1페이지, 이 제품이 보이는 1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한 달에 평균 4,200개가 팔리는 시장이에요. 괜찮죠? 근데 이것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아우, 괜찮네. 이것도 59불. 59불이면 괜찮아. 그러면 59 곱하기 4,200 하면 얼마 나와요? 64, 24. 24만 불인가요? 그럼 평균적으로 잘만 올려놓으면 저거는 그렇게 광고도 안 해도 되잖아요. 올려놓으면 저 정도까지 매출이 오를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하면 되나요? 저거와 유사하게 생긴 제품이 64, 50 저 정도 평균가 이하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공급해서 이익이 남을 수 있는 것만 있으면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꾸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에센셜 오일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거를 어떤 시장에 런칭을 시킬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도 오늘도 누가 컨설팅을 오전에 제가 해서 좀 해드렸는데 참 그게 우문이에요. 그러니까 좀 무식한 질문이 뭐냐면 이 제품 잘 팔릴 것 같아요. 야. 이거 되게 무식한 질문이에요. 네, 키워드 이 시장에서는 그거를 어디다 올렸을 때 잘 팔릴까요? 이걸 물어봐야지. 그렇잖아요. 그냥 잘 팔릴까요? 이 인터넷 쇼핑몰은요,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을 어떤 시장에다 올렸을 때, 그리고 얼마 정도의 키워드라든가 키워드 최적화라든가 아니면 광고를 어떤 식으로 했을 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단순하게 이 제품 잘 될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죠. 제품이
평균적으로 다 100불씩 팔고 있는 제품인데 나 혼자서 500불짜리로 팔겠다. 이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100불씩 파는 시장이 어딘지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떤 상품을 소싱 받고 그리고 고르고 아이템을 고르고 그리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다? 키워드 시장을 먼저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어떻게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응?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제품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그 키워드 도구하고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 여기서 제품 수량과 경쟁 제품 수량과 그리고 검색량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뒤져보시면 되고요. 해외 사이트는 이 해외 이커머스하고 연동해서 해외 이커머스들이 팔아요 정보를 누구한테? 그 앱을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팔기 때문에 매출 정보들을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되게 편하게 시장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런 로직만 아시면 돼요 그럼 찾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은 허무맹랑한 소리일 수 있지만 내가 돈만 있다면 제 생각엔 안정적으로 런칭을 시키고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도 제 생각엔 이런 온라인 쇼핑몰에 런칭 시키는 거예요. 시간과 돈만 있다.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 키워드나 아니면 아이템 소싱 관련돼가지고. 여기서 그 네. 혹시 나오나 우리 그 텔로미어라는 키워드 한번 지급했던 거. 한번 쳐보시면 네. 좋겠다. 예, 한번 해볼게요. 텔로미어. 텔로미어요. 텔로미어가 한국이 좀 텔 이렇게 적어 뭐예요? 장수 식품. 장수식품이요. 네. 텔로미어가 저게 그 염색체 이름인데 그렇게 안 나와요. 한 아니 그 한글로 쳐도 나오는 텔로미어. 예, 궁금하신 단어들이 있으면 영어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이거구나. 맞아요? 네. 제 생각에는 이런 단어 같은데 있을까? 그게 뭔가 단어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시장이 아주 조그맣게 있을 듯 말 듯 있네요. 네, 있긴 있어요. 텔로미어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영어 잘 못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레스토레트롤 뭐지? 이게 엄청난데요? 건강 관련된 어떤 단어인 것 같긴 한데 무슨 뜻일까? 오, 엄청나게 올라와요. 뭐지? 뭔데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건강. 불로초네. 진짜요? 이거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야, 이게 뭐 한 달 만에 이렇게 검색량이 많아졌지? 이게 코로나 때문인가? 우리나라에서 이게 좀 미국에서 이거 하버드에서 이거 연구해가지고 생산 밀리언인데 지금 4,500원 지금 우리가 좀 오더를 했어요. 잠깐만요. 들어가 볼게요. 맞네. 쿠팡에서는 많이 나와요. 쿠팡에는 23만 원서부터 105만 원까지 나오는데요. 그럼 그건 여기서 사다 쿠팡에다 팔아야겠네. 25불인데 여기는? 그 이제 단위 건강보조식품 다그 단위가 있고요. 패키지 수량이 있어서 잘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싼 거지 비싼 거지. 그렇겠죠. 내 생각엔 이런 거는 여기가 훨씬 싼데 건강기능식품. 여기서 사다가 쿠팡에다 갖다 팔거나 네이버 스토어에다 갖다 팔면 많이 남는 게 많아요. 지금같이 이렇게 갑자기 뜨는 것들은 제 생각에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한참 걸리거든요. 그때까지는 해먹는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차익을 남길 수가 있죠.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잠깐만. 그래요? 뭐가요, 이제? 레스 뭐라고요? 여기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우리 선생님 만드신 거는 좀 비싼 건가 봐요. 그죠? 100만 원 이상짜리입니다. 그거 혹시 저기 이런 거는 한 판이고 네? 100만 원 이상 더 먹어야 그것만 팔리는 제품이에요. 아 그래요? 혹시 저기 그쪽 네트워크 쪽은 아니시죠? 내가 좋아하는 데 있어요. 쿠팡이 지금 제품들이 국내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데 싼 거는 이미테이션을 가능성 많아요. 하여튼 그런 쪽은 그러니까 이게 얘기 나왔으니까 유통 쪽은요. 온라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D2C예요.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한마디로 제조가 바로 어디다 파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파는 거고요. 이제 원래 네트워크하고 이제 다단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네트워크는 뭐냐면 집단 판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 뿌리가 적게 달리면 그 네트워크라고 그러고 다단계는 뭐예요? 유통 라인이 계속 수직으로 계속 내려가야 되는 게 이제 다단계거든요. 이 다단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서 1,000원 남겨야 되고 여기서 또 1,000원 남기고 여기서 1,000원 남겨야 되니까 1,000원짜리가 제일 끝에 가서는 10,000원 돼야지 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유통이 단축되는 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글쎄요, 제 생각에 온라인 쪽이랑 네트워크 쪽에서 파는 거랑은 같이 팔 수 없는 거예요. 가격대가. 그건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하튼 또 궁금하신 거 이거 말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혹시 아이템을 고르는데 이런 방법 말고 또 이런 방법도 있대는데 이거 맞는 거냐? 아니면 어떤 아이템을 찾는데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제일 중요한 게 아이템이거든요. 제 생각에 아마 여러분들 지금 돈을 쓰라 그래도 돈을 못 쓰는 게 결국은 아이템이 없거나 아이템을 찾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온라인에서. 어떤 게 제일 애로사항이세요? 없어요? 이거 실제로 사업자 등록 내에서 상품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실습을 하려면. 네. 그래야 그때 이 비용이 지불이 되는 게 인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참 돈 쓰는 것도요. 제 생각에 그래요. 제일 많이 써야 되는 게 아이템이 없으시면 일단 아이템을 찾아서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제품 패키지라도 바꿔야 되니까 패키지, 디자인비. 그렇죠? 그거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여튼 이 기회에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적인 브랜드를 만들려면 첫 번째 상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비용들은 무조건 여기서 쓰면 그건 나중에 남는 거라고. 내 자산이잖아요. 저는 이런 걸 쓰셨으면 좋겠어요. 상표권이 아니에요? 상표권 그때 누가 우리 팀에서 물어보지 않았나요? 가능하다 그랬나요? 상표권. 네, 맞아요. 예? 가능하다 그랬어요? 네, 가능하대요. 그치, 알아보라 그랬거든요. 예를 들면 상표 등록 같은 경우에 국내 상표는 제가 알기로는 10여만 원이에요. 그죠? 등록하는데. 그리고 해외, 미국도 지금 제가 알아본 데는 60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되게 싸더라고. 알아보니까. 예, 저는 한 4, 500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에 알아보니까는 싸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냥. 되게 싸게. 인터넷으로 그 대신 주문을 받고 인터넷으로 하는데 지금 보여줬죠. 그거 얼마예요? 아직 못 봤어요. 안 봤어요? 인증받는 ISO라는 뭐 인증받는 거 비슷하죠. 네? 인증받는. 인증이면 건강기능식품이세요? 그렇죠. 이 인증 같은 경우는 꽤 돈이 들어가죠. 근데 인증도요, 텔로미어 같은 거는 FDA. 아니 그런 거는 여기서 안 돼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 이 성분에 대해서 이 성분이 건강 기능성 성분이다 인정을 받기 위한 거는 이거는 의사들이 하거나 좀 큰 데서 해야지 이 개인이 못해요. 개인은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까지 인체 검수까지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건 어렵고 이제 예를 들면 저도 지금 홍삼 제품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홍삼 제품을 만들 때도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뭐 FDA 허가도 받아야 되고 GMP 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공장이 그런 걸 다 따놨으면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ISO 2000 만 얼마 또 했어 뭐 이런 인증 같은 거를 받아놓은 공장에서 뭘 만들면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신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개발하겠다 이거는 좀 논외. 그거는 대책 없는 게임일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저는 창업자가 해야 될 일이 발명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창업가는 내가 팔려서 돈을 벌 수 있는 제품을 쉽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지 거꾸로 그 발명가와 협작분들 사이에서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로 그 발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업가들을 꼬셔서 어떻게 해요? 이거 진짜 좋은 건데 이거 진짜 좋은 건데 이거 팔면 대박이야. 근데 그런 거 알아보면 나중에 보면 식약청에 등록도 안 돼 있고 등록 안 돼도 그러니까 이거 등록만 하면 되니까 이걸 네가 해봐 이런단 말이야. 이거에 이제 빠지면 인생이 이제 그쪽으로 빠져가는 거야 이제.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나는 쉽게 제품을 받아서 수익을 내야지 되는 거잖아요. 사업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10,000원에 만들어서 100,000원에 팔 때 찾는 거고 5,000원에 사가지고 50,000원에 팔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 괜찮으면 빨리 그 시장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내가 그거를 10,000원짜리를 팔기 위해서 이것도 해고 저것도 해야 된다면 그런 거는 제 생각엔 창업가가 할 일은 아니에요. 그건 이제 발명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발명가나 아니면 연구자들이 사업하면 다 망한다는 게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장사꾼이 되셔야 돼요.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걸로 하셔야 돼요. 샘플 구입비 같은 거 들어갈 수 있잖아요. 샘플 구입비가 아니라 이제 그거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개선비로 들어가요. 제품 개발비. 네, 제품 개발비로 들어가요. 제품 개발비로. 근데 제품 개발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제가 몇 명한테 말씀드렸지만 제품 개발이라 그래야지 재료를 사거나 제품을 사면 그거는 우리 50만 원 가지고 인정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미지를 패키지 이미지를 만든다든가 예를 들면 패키지 이미지를 만든다 그러놓고 그 패키지 이미지를 만드는데 그 재료까지 같이 살 수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저는 그 뭐지 컴파운드 K라고 말씀드렸나요? 예, 제 얘기 드렸죠. 제가 발효공산 만들겠다고. 그거 한 3천만 원 나라에서 받았어요, 저도. 그 초도 상품 만들어 보라고. 근데 그걸 만들려면은 재료비를 3천만 원 지원해 주세요. 그럼 안 지원해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OEM 공장에다 얘기해서 야, 네가 제품 디자인도 네가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시제품 개발도 네가 하고 예를 들면 개발도 있더라도 그거 다 해가지고 3천만 원 그걸로 견적서 내줘. 이래야 돼. 그리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시제품을 만드는데 한두 개 못 만드니까 그게 이제 MOQ가 되겠지.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1000개 이상을 만들어야지만 시제품이 만들어지니까 1000개 정도 시제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시제품 개발이니까. 근데 그걸 거꾸로 1000개 살게요. 이건 안 된다고. 아시겠죠? 똑같아요.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선생님. 아시겠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여튼 여러분들 돈도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알차게 돈을 쓸지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제품이 없는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제품을 시제품을 만드는 비용으로 쓰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 개발비고 만약에 그 제품이 있다 확보됐다 그리고 제품이 벌써 만들어진 제품이다 그러면 그 제품을 내가 조금이라도 사가지고 마케팅을 해서 노출을 시키게 하는 쪽에 돈을 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올리더라도 내 브랜드를 올리는 게 내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그 브랜드를 올리기 위해서는 상표 출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돈을 쓰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빨리 좀 돈을 써주세요. 돈 다 쓰신 분 손 들어보세요. 50만 원 다 쓴 사람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안 쓰시면 그냥 나라에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워요. 50만 원씩 다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1시간 동안 그걸로 떠들었네. 뭐 이런 게 더 중요하죠. 제 오늘 강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 입점 자료들 드리면 원하시는 아마존 판매자 등록하실 분들은 제가 한번 설명을 쭉 해드릴 텐데 등록하신 분들은 그대로 따라하시면 될 거고요. 쇼피도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한 54분이니까 3시 한 5분까지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한 1시간 내로 다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원래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나눠야 될 얘기가 아마존 하시는 분들은 아마존 판매자 등록 그렇죠?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쇼피 이 두 개인데요. 이 두 개는 워낙 지금 유튜브나 이런 쪽에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저도 이 프레임을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은 아마 판매자 등록은 어렵지 않게 될 텐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쉽게 생각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다 보면은 예를 들면 철자를 하나 잘못 쓰거나 아니면 이름을 하나 잘못 쓰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의 위제시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여튼 그런 거를 좀 조심하시고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디든 꼭 여권 사본은 필요하니까 여권 사본만 제대로 반사되지 않게 스캔을 해놓고 그걸 준비한 다음에 또 하나 준비할 게 뭐예요? 페이오냐 뱅크 스테이트먼트 이것도 꼭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아시겠죠?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 발급받는 건 아시나요? 당연히 한 사람은 알지만 안 한 사람들은 모를 것 같은데
일단 그거부터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그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권 사본하고 그 해당 지역의 페이유니아 뱅크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뱅크 스테이트먼트가 그 계정을 소유하고 있다는 확인서예요. 예, 그거는 이거 못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아이디를 몰라서 기억할 수 있어요. 되는데? 맞네. 택시 없어요, 택시? 아니 진짜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하기 싫어요. 택시가 없어. 어디 있어요? 없으면 스킵하라는. 안 할래. 되게 어렵네. 이게 아마 여기 다른 데서 로그인해서 그럴 거예요. 여튼 뱅크 스테이트먼트 준비하시고, 만약에 뱅크 스테이트먼트 어떻게 그 발급받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카톡 주십시오. 만약에 진짜 하신 분들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아마존 판매자 등록. 아마존은 아마존 코리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마존 코리아가 아니지. 네이버에서 아마존 셀링이라고 치면 아마 이 홈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아마존 셀링 보여드릴까요? 처음에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마존 셀링이라고 치면 아마존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예, 이쪽에서 들어가시면 여기 입점 시작하기라고 되어 있죠. 예, 저걸 누르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걸 누르면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누르면 아마 이 밑으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밑에 Create Your Amazon Account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건데요. 한번 제가 만든 장표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를 누르면 이제 이 화면이 나와요. 여기다 이제 개인정보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이름, 그 다음에 비밀번호, 또 들어가야 될 게 이메일 주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메일 주소는 요거는 지메일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해당 지메일은 이 아마존에서만 그 메일이 오면 받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이게 다른 뭐 아시겠지만 이메일 받아보다 보면 뭐 수십 통씩 오잖아요. 그거를 같이 썼다가 중요한 아마존 이메일을 만약에 못 받아가지고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그냥 그 아마존은 되게 쿨하다 그랬죠. 예, 말 안 들으면 그냥 자릅니다. 예, 너 하지 마 그러고. 예. 그리고 잘리면 왜 잘렸냐고 얘기도 물어볼 수도 없게 만들어놔요. 예,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 다 넣고 이메일 넣고 비밀번호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화면이 그 사업 유형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페이오니아는 요즘에 사업자가 없으면은 거의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는 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더라도 여기다가는 이거 처음에 등록하실 때는 법인으로 등록하셔도 되지만 그 법인은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로 등록해도 되지만 그냥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냥 개인으로 해서 등록하셔도 됩니다. 사업 유형에. 자, 그리고 개인이 그 지금 국가 어딘지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소. 주소를 등록하는 사이트예요. 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정확한 주소. 여기에 들 때도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아마존은 1인 1계정, 평생 1인 1계정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브랜드를 한 3-4개씩 런칭을 시키고 많이 팔게 되면 야, 너 아이디 하나 더 내릴래? 하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이 팔면, 아마존 하여튼 많이 팔면 좋아요. 많이 팔면 얘가 의리 돼. 나 돈도 V자로 빌려줄까? 막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예요. 왜? 제품 구입도 해서 더 많이 팔라고. 그 정도입니다. 근데 못 팔고 안 팔면 어떤 이유를 잡아서라도 자르려고 그래요.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시면. 여기다 넣는 건 여러분들 주소인데 얘기 드렸죠. 혹시 집사람이랑 같이 한다? 큰일 납니다. 같이 못해요. 한 주소에서. 만약 같이 하려면 사전에 그 아마존에 먼저 뒤에 등록하는 셀러가 연락을 해서 이메일 보내서 허락을 받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지 않고 똑같은 주소가 2개가 입력이 된다? 뒤에 사람은 잘리고 앞에 사람도 잘려요. 판매자가 안 됩니다. 됐다가도. 그래서 이 주소는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1인 1계정이다.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영어로 해야 되니까 네이버에서 영문 주소 변환을 한번 시켜서 확인해 보고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뱅크 스테이트먼트 그 주소랑 일치가 돼야 돼요. 뱅크 스테이트먼트 주소랑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 없이 막 그냥 썼다가 그 주소하고 뱅크 스테이트먼트 주소가 다르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주소하고 다르면 등록하는 신용카드 주소가 다르면 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 확인해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가 잘못되어 있거나 그러면 바로 이유 없이 판매자 등록이 거절이 돼요. 거절이 됩니다. 거절이 되면 좋죠.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니까. 어렵진 않아요. 여기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걸 넣어주시고 그리고 저 밑에 전화번호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입력해야 되는 게 마켓플레이스. 여기서 웬만한 것들 다 지워야 돼. 이걸 안 지우면 우리 선생님들, 우리 팀들 보면 전 세계가 다 가입돼 버려요. 이게 프로모션주의거든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39.99불로 어디? 미국 지역, 일본 지역, 유럽 지역을 다 가입시키는 거야 한꺼번에. 원래는 유럽이라든가 일본을 따로 한 달에 39.99불을 내야 되는데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라고 싹 다 가입을 시켜놓고 한 3개월 동안에는 무료로 가다가 3개월 지난 다음에 39.95불씩 다 때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좀 전에 우리 팀도 와서 다운그레이드 시키라고 해서 다운그레이드 했는데 요걸 다 다운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여기서 다 해주셔야 돼요. 요거를. 안 하겠다 안 하겠다고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역이에요. 한꺼번에 다 할 거니 아니면 나머지는 뺄 거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넣어야 되는 게 크레디트 카드,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넘버하고 그리고 신용카드 그 소유자 이름 넣어주셔야 되는데 여기도 넣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문 이름을 정확하게 여권에 있는 대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신용카드는 순서가 있다 그랬죠. 강계석이면 강계석이고 계석강이면 계석강이면 다른 데다 쓸 때도 계석강이면 계속 계석강으로 써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여권은 강하고 계석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순서가 바뀔 일이 없는데 예를 들면 뱅크 스테이트먼트는 계석강, 강계석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퍼스트네임하고 라스트네임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다 똑같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거는 비자나 마스터카드만 가능하고 BC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당연히 해외 결제 가능 카드여야 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네요.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시키면 어떻게 돼요? 39.99불씩 빠져나가고 프로셀러는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시키지 않으면 얼마? 10%씩 무조건 더 빠져나가요. 네. 아마존이 아마 제 생각에는 글로벌 이커머스 중에 수수료를 가장 사악하게 떼어가는 그런 이커머스라고 생각이 돼요. 대신에 좋은 점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FBA에다가 보내놓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신경 쓰기 전혀 없고 그냥 아마존이 내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한 거죠. 그 대신 수수료를 요거만 떼어가냐? 이건 수수료가 아니라 월세예요. 39.99불은 수수료는 보통 이제 여기 중요하죠. 20불 이하짜리는 평균적으로 한 30% 떼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20불 이하는 20불 이하는 그리고 20불이 넘어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30%보다 적게 떼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싼 게 좋아요, 싼 게 좋아요. 비싼 걸 파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비싼 걸 파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30%를 떼어가는 걸 얼마를 떼어가? 사업자가 없으면 33%를 더 떼어가는 거예요. 3%를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내 그 아마존 상점 이름을 여기다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상점 이름을 기록하실 때는 당연히 영문으로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어쩌면 그걸 사업자랑 맞춰볼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증을 내셨더라도 가서 만약 아마존 활동을 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하실 분들은 상호에다가 옆에다가 가로 열고 영문을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세무서에 가시거나 홈택스에서 상호 변경 신청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마이사라면 가로 열고 영문으로 마이사를 쓰고 가로 닫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사업자 등록증을 떼어봐도 영문이 같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하튼 그 상호 사업자 등록증 영문으로 발행이 되잖아요. 예? 사업자 등록증 영문으로 발행이 되잖아요. 그래도 이름은 그렇게 발행이 안 되더라고요. 한글이니까. 그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바코드. 이 바코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바코드를 그대로 쓸 수 있는 88 바코드 같은 경우에 그대로 쓸 수 있거든요. EAM 바코드. 요거는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요런 바코드가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일을 덜 할 수가 있어요. 나만 파는 경우에.
나만 파는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도 제품 고를 때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품 직접 유무 이것도 확인해 봐야죠. 제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통은 제조는 예스에다 체크하고 그냥 유통만 하는 분들은 노에다 체크하고, 그리고 제조의 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둘 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신분 확인을 하기 위해서 패스포트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 그래서 패스포트 정보 그리고 유효기간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뱅크 스테이트먼트 그 페이유냐 뱅크 스테이트먼트도 같이 넣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정보는 여기다 다 넣어주시고 여기다 다 넣어주시고 그리고 첨부는 따로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여권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을 만약에 했을 때는 여기는 뱅크 스테이트먼트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넣어주실 때는 여기다 뱅크 어카운트 스테이트먼트를 선택하고 넣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뱅크 스테이트먼트가 아니고 카드 소유 확인서를 넣어도 돼요. 신용카드 소유 확인서 그걸 넣으셔도 됩니다. 그랬을 때는 요 밑에 크레디트 카드 스테이트먼트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판매자 등록을 하다 보면 리제스 되거나 이렇게 튀겨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카드 소유 확인서라고 따로 만들어서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영문 카드 홀더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올린 글인데 이렇게 이게 이제 카드 소유 확인서라는 거예요. 이게 카드사에다 전화를 해보면 100이면 100 모른다 그래요. 아시겠죠? 예.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명히 A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다 그러는데 니는 모르니 하고 그 교환원 이름을 물어보면 그때부터 그분이 되게 열심히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알아보기 시작하고 있어요 하고 연락이 와요. 어떻게 만드는지 이게 아마 부서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숨어 있는 부서인지. 하여튼 영문 카드 소유 확인서를 각 카드사별로 다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일단 그것도 발급받아 놓으시고 받으실 때 이게 판매자 등록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신용카드에 그 청구지 주소가 없을 경우가 많아요. 왜? 요즘에 우리나라 신용카드 청구서를 어떻게 받아요? 메일로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구지 주소가 입력이 안 돼 있는 개인 신용카드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그 판매자 등록이 안 돼요. 그런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그러니까 비자나 마스터라도 그 카드의 청구지 주소가 정확하게 입력이 돼 있고 그 주소지가 내가 입력한 판매자 등록할 때 입력한 주소하고 똑같지 않으면 그냥 리젝트가 돼요. 거절이 된다고. 그리고 이거를 확인해서 넣으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만들어서 넣었는데 떨어질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 빌링 어드레스가 없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페이오니아 뱅크 스테이트먼트랑 주소를 똑같이 맞춰 놓으시면 돼요. 이거 전화해서 맞춰서 발급해달라고 그러시면 정확합니다. 순서도 안 틀리게 그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마존은 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까다롭기도 하고 그리고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이걸 제풀에 좀 지쳐가지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하튼 끝까지 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2개 넣고 서밋을 누르면 보통 끝났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 실패했을 때 주로 나오는 얘기들을 쭉 적어놓은 겁니다.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제 여건이 그 희미하게 인쇄가 되어 있거나 그러면 스캔이 되면 거의 다 리젝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소지가 그 카드가 주소지가 없거나 아니면 뱅크 스테이트먼트 주소지하고 다르거나 또 이름이 강계석이 아니라 계석강이거나 이렇게 해서 순서가 안 맞거나 이런 이유들 사소한 이유로 거의 판매자 등록이 거절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신경 써서 해주시면 거의 다 통과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지금도 이거 하나 빠졌는데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얘네들이 자 그럼 판매자 신청 끝났으니까 좀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뭐가 날아간다? 여기 지금 옛날 거라 그래요. 엽서가 날아온다고 돼 있어요. 엽서가 개인 주소지로 날아온다고 돼 있습니다. 보통 거기에 나와요. 며칠 정도의 그 엽서가 집에 도착할 테니까 비디오 콜은 그 다음에 신청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는 이제 비디오 콜 신청하라는 얘기거든요. 비디오 콜을 이걸 누르면 이렇게 내가 며칠 날 비디오 콜을 할 건지, 그러니까 면접을 볼 건지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에 선택하기 전에 위에 엽서가 며칠까지 날아갑니다 하고 보여줘요. 엽서가 그럼 그날 이후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엽서가 날아옵니다. 무슨 뭐 007 접선하듯이. 그 엽서가 날아온 걸 받아서 그 엽서가 날아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소가 정확해야 돼요. 주소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 주소지로 날아오는 거예요. 살고 있는 주소지로 날아오면 그 엽서에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코드 번호가 6자리가. 그 6자리를 이 비디오 콜 그 하는 날 이 비디오 콜도 이제 메일로 날아오거든요. 그 비디오 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그 코드 번호부터 넣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엽서로 온 코드 번호가 있으면 그 코드 번호를 비디오 콜 링크를 누르고 그 다음 비디오 콜로 들어가기 전에 코드 번호를 넣어야지만 비디오 콜로 넘어가서 면접을 볼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면접을 보시면 돼요. 면접을 보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승인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 그 주소가 네. 사업자 주소하고 내가 살고 있는 주소가 틀릴 때는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가 뭐 법인이에요? 개인이에요? 개인이요. 개인은 무조건 개인으로 등록하시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는. 아니 사업자요. 법인이 아니고 사업자,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본인 주소로 넣어야 되니까요. 개인으로 넣고 사업자 주소는 따로 넣는 게 아니에요. 사업자 주소는 어디다 넣는 거냐면 마지막에 나중에 다 된 다음에 그 개인 계정 들어가서 계정 설정해서 사업자 번호를 넣는 데 있거든요. 거기다만 사업자 주소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거 틀려도 상관없어요. 네? 그거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 주소.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를 수밖에 없죠. 글쎄, 그냥 사는 곳이 사업자일 때도 있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대요.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하니까 그럴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사업자 주소하고 사는 곳하고 다르잖아요. 사는 곳을 넣어주셔야 돼요. 사는 곳을. 그리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신용카드 연계된 청구지 주소가 내 주소예요. 아시겠죠? 신용카드 청구지 주소가 내 주소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주소지에서 내가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일단 아마존 판매자 등록이 된 거고요. 아마존 판매자 등록이 되면 이제 뭐 어퍼타임, 비디오 콜 그리고 이런 거는 당연히 웹캠이 있는 컴퓨터로 나중에 비디오 콜을 할 때는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사람 얼굴이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주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이 틀리는 건 결국은 신용카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용카드의 청구 주소,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주소가 일치해야 되고, 그리고 여권상의 이름과 그리고 신용카드의 이름과 판매자 등록을 할 때의 이름이 순서까지 똑같아야 된다.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하시면 되고, 등록하는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도 상관이 없지만 체크카드를 할 때는 돈을 적어도 한 달치가 한 39.99불이니까 50불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50불 정도 들어가 있으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이 아마존 판매자 등록을 이것만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난 그래도 이거 잘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이건 좀 궁금하다라는 거 있으세요? 만약에 정 안 되면 이거는 개인 컨설팅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저희 팀 말고, 멘티들 말고, 아마존 진짜 가입을 하고 싶은데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멘토링, 개인 멘토링 신청해 주시면 제가 이거는 책임지고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쇼피. 쇼피는 아마존을 하던 분들은 쇼피를 하면은, 야, 얘네들은 진짜 친절하고 좋다. 참 한국적이다. 그런 생각이 그냥 딱 드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쇼피는 뭐가 안 되면 전화를 할 수도 있어요. 쇼피코리아에 전화도 가능하고 매니저들이 그럼 제각 받아요. 그래서 저는 쇼피가 참 편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셀러들이 너무 많다. 지금 뭐 1100하나 비슷한 것 같기도 해. 쿠팡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셀러들이 많이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쇼피는 가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대로만 하시면 되는데요. 얘네들도 똑같아요. 뭐 보면 한 가입하는 동안 메일이 한 3번 날라옵니다. 계속 코드 번호들하고. 그러니까 개인 확인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아마존처럼 뭐 면접을 보거나 또는 그 엽서를 또 뭐 주소지로 이렇게 보내서 살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고 그냥 이메일 주소로 계속 한 3번 정도 날라오는 코드라든가 이런 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단계별로 링크하고 코드를 계속 보내기 때문에 글로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일 처음에는 휴대폰 인증을 해야 되는 거 전체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휴대폰 인증 한번 해야 되고요. 전화번호로. 그 다음에 이메일 인증을 3번 정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셀러샵이 완성이 되는데 제일 먼저 셀러샵 신청을 하고 신청하는 것부터 보여줘야 되구나. 신청을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여기 나오는 거니까 자, 신청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냥 쇼피 코리아라고 치면 나옵니다. 쇼피 코리아라고 나오죠. 아마존은 어떻게 쳐야 돼요? 아마존 셀링이라고 쳐야 되고 쇼피 코리아는 그냥 쇼피 코리아라고 치면 이런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나오면 어디 있어요? 입점 신청하기. 저기 입점 신청하기 있죠. 오른쪽 상단에 저기 눌러서 이메일 주소하고 개인정보만 넣으면 끝이에요. 그냥 신청은. 이거 누르고 누르고 이렇게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 또 이메일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쇼핑은 사업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체 동의하고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메일이 날라와요. 이제 그 다음부터 자 메일이 날라왔어요. 이제 첫 번째 메일 이렇게 날라오는데 보통 스팸 메일함에 들어가 있을 때가 있으니까 스팸도 꼭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저도 스팸에 들어가 있었어요. 강사 양성 과정으로 했었을 때
이것도 확인 꼭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메일에 들어가서 메일에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메일에 이제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를 누르면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다음 화면이 나오면 1번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바로 휴대폰 인증이에요. 휴대폰 인증. 그래서 인증번호 눌러주면 내 핸드폰으로 문자로 인증번호가 오고 그거 넣어주면 1차 통과. 그러니까 개인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자, 통과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 넣어주시고 인증번호 눌러도 나왔네. 요즘 설명드린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인증번호 넣어주고 그러면 하나가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링크를 누르면 이제 그 다음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넣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개인정보를 쭉. 자, 제일 먼저 아이디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메일 인증 코드. 이것도 그럼 당연히 이메일이 날라올 거겠죠. 그 코드 넣어주시고 이메일 넣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메일 그 코드가 한번 2번 정도 날라올 거예요. 요거 안 날라왔으면 재전송을 하면 다시 날라오면 그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 이메일 인증 2번 이상.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메일이 오면 또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두 번째 메일에서도 또 인증을 또 해요. 요거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위에 요거 두 번째 메일이에요. 이게 지금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한 번에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메일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메일이 오면 세 번째 메일에는 상품 등록을 포함한 필수 운영 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메일에서 그리고 그 수수료 정책까지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일 3번 오는 동안에 이 개인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눌러서 개인 확인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되면 셀러샵이 하나 오픈이 됩니다. 오픈이 되면 셀러 센터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보통은 말레이시아 센터가 아니라 싱가포르 센터예요. 처음에 싱가포르 센터로 들어가서 그 로그인을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 카테고리 제일 마지막에 뱅크 어카운트 이걸 눌러서 뱅크 어카운트를 눌러서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돈 벌면 내 계좌로 돈이 연동되게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하고 연동되게 세팅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 페이오니아 계정을 세팅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뭐 주소라든가 이런 거 다 넣고 주소 입력하고 한국 셀러 센터에다 하면 안 돼요? 네네 한국 셀러 센터. 한국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싱가포르 다 외국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없어요. 한국 셀러 센터 있네. 어디요? 뭐가 있어요? 한국 셀러 센터 바로 이거는 한번 저기 싱가포르 등록한 다음에 5개를 한꺼번에 연동시킬 때 이건 따로 있어요. 또 그러니까 한 군데 싱가포르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5군데 연동을 할 때는 그 한국 셀러센터 매니저가 붙어서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싱가포르 그 센트럴이 열리면 거기에 제품을 10개 이상 올린 다음에 연동이 돼요. 10개 이상 제품을. 그러니까 셀리어스 제품이라고 표현하는데 기존에 그 얘가 리셀링 하는 제품 있잖아요. 그런 제품을 10개 이상 올려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줍니다. 그 다음 단계로. 그래서 그걸 신청할 때 한국 셀러센터에다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요거는 그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오픈이 하나 돼야 됩니다. 계정이 하나 오픈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셀러 센트럴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싱가포르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정도의 제품을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면 그게 오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인큐베이팅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금 그 한국 셀러 센터에서 매니저가 붙으면 그 다음에 5개, 6개 그 국가에 퍼지는 거예요. 똑같이. 예,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여기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 있네요. 한국 셀러 센터를 통해서 7개국을 동시 입점하는 게 그 다음 단계예요. 아시겠죠? 예. 저거는 한 군데 일단 가입을 싱가포르거든요. 싱가포르 먼저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계정을 가지고 10개 정도 제품을 등록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다음 주에 그 제가 강의할 때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 쇼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 링크 들어가셔서 개인 정보를 넣으시면 그 다음에 바로 매니저가 붙어요. 아시겠죠? 네, 붙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링크를 타고 개인 정보를 넣는 건 언제 넣으셔야 되냐면 내가 적어도 제품이 10개 정도 준비가 됐다. 제조사는 하나면 됩니다. 브랜드사는 하나만 제품이 있어도 되고요. 브랜드사가 아닌 경우에는 10개 이상, 리셀러는 10개 이상 제품을 준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연결시켜드린 링크를 눌러서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매니저 붙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셔야지 만약에 준비도 안 돼 있고 제품도 없는데 붙으면 걔네들이 일주일 내로 요구해주세요, 2주일 내로 요구해주셔야 되는데 못 쫓아가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그 링크는 제가 드릴 테니까 예, 그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싱가포르 하나 제품 10개가 등록이 되면 네, 7개국으로 예, 자동으로 퍼주시면 돼요. 본인이 원하면. 네. 본인이 원하면. 링크를 주겠다는 거. 그러니까 매니저 신청을 할 수 있게 링크를 드리겠다고. 개인적으로 등록해서 안 되는 거예요. 네? 개인이 등록해서 예. 절차를 밟아가지고 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마존은 그렇게 못하고요. 쇼피는 개인도 10개 채운 다음에 매니징 시스템으로 본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예.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이 기관이 그 쇼피 그 양성기관이거든요. 셀러 양성기관. 여기 MOU가 체결돼 있어서 MOU는 아니다. MOU라고까지 얘기하면 안 되지. 예. 여튼 그걸 해주길 바라는 그 센터가 있죠.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 드리려고 그러는 거고 아마존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전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드린 링크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돼요. 제품도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돼요. 그걸 보고 붙어요. 제조는 무조건 붙어요. 예, 제조는 꼭 붙어요. 근데 이제 리셀러들은 되게 이렇게 간을 보면서 붙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마존이든 쇼피든 매니저가 붙어가지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셀러들이 성과가 날 게 뻔히 보여야 되는데 성과가 안 날 것 같다. 그리고 시켜도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안 붙는다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요 쇼피 그리고 저 아마존 둘 다 만약에 판매자 등록이 되다가 난 도저히 어려서 혼자 못하겠다. 네, 그러시면 저한테 SOS를 치시면 요거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한번 쭉 따라 하시면 전혀 문제될 건 없으실 겁니다. 하시는 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아까 쇼피에서 제품 10개가 만약에 네. 예를 들어서 쇼피에서 제품 10개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품인데 이제 티셔츠 한 장인데 색상이 5개일 경우에 걔를 하나로 옵션으로 묶지 않고 제품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도 그 옵션 베리에이션이 있는 제품 얘기하시는 네. 건데요. 베리에이션이 다 그게 제품이에요. 네. 그것도 다 제품 하나씩입니다. 왜냐면 코드가 다 따로 붙어요. 바코드가 다른 제품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웬만하면 근데 그런 베리에이션이 많은 거 처음부터 안 하시는 게 좋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재고를 준비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옷 같은 경우에도 저는 프리 사이즈가 제일 좋다고 생각이 돼요. 해외에다 판매하는 제품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없으신가요? 쉬고 싶죠. 힘들죠. 자,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뒤에 또 강사님 준비하고 계시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